자, 오늘은 요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뭐냐면 언어 발달 상황 진단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자, 얘는 데이터셋이 어디 있냐면 state2 데이터라는 패키지 안에 child speaks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온 다음에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인스톨 합니다. 인스톨 패키지 해가지고 어떤 애를 불러올 거냐면, 자, S자 대문자예요. stat state2 데이터.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가 다운로드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패키지가 다운로드 하면, 이 패키지는 하나의 상자라고 했었죠. 걔를 이제 로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패키지로 다운로드한 이 항목을 라이브러리로 로드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child speaks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와요. 자, 데이터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child speaks라는 애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tr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불러온 child 이 항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21개의 로우를 갖고 있고 3개의 variables, 자, 3개의 컬럼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child고 age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getCell, 이런 정보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전부 다 이 3개의 컬럼은 정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할 건 뭐냐면 말문이 트인 시기를 등급으로 환산한다고 했어요. 말문이 트인 시기. 그래서 말문이 트인 시기를 등급으로 환산을 할 때 나이가 9살 전에 이 데이터셋에 M1 열을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먼저 idx라고 해서 데이터셋을 인덱스를 찾는 거죠. 위치 정보를 찾는 거죠. 위치 while이 아니에요. which라는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찾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단 child speaks라는 애에, 자, 여기에 age죠. 그러면 age 컬럼을 주는 거죠. 나이가 9보다 작은 애들, 그죠? 9보다 작은 애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idx는 이렇게 9하고 11. 저 전체 정보 중에 idx가 9보다, 그러니까 나이가 9보다 어린 아이들은 지금 idx가 9하고 11이라는 거죠. 즉 인덱스가 9하고 11이라는 요 인덱스 정보를 가지고 나이가 9보다 어린 애들. 자, 그런데 좀 더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헤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요의 데이터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일드 스픽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로우가 15살, 아니, 차일드 첫 번째 아이는 15살에 95, 71, 83, 91, 102 이런 이렇게 수치 정보를 갖고 있고요. 말문이 트였을 때의 그 수치겠죠. 그래서 9살보다 적은 애들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idx는 9하고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idx를 이용해서요. 그럼 child 원래 speak age라는 애에 우리가 idx, 자, idx라고 하면 9번째 로우와 11번째 로우가 되겠죠. 거기에 컬럼은 우리가 M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M1. 그죠? 거기에 5를 집어넣을게요. 아이고. 거기에 5를 입력을 해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child speaks라는 요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M1. 자, 우리가 데이터셋에 컬럼을 추가할 때요. 지금 원래는 M1이라는 컬럼이 없었어요.
그죠? 컬럼이 없지만 이렇게 데이터셋의 그 행열 정보에서 그 컬럼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부여를 하고 값을 넣어주면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컬럼에 대한 그 새로운 컬럼이 생기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IDX가 아까 9하고 11이었죠. 9하고 11이었죠. 그래서 9하고 11인 IDX는 M1이 이제 5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똑같이 얘를 그죠? 얘를 그냥 실행을 해보면 되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 데이터 확인. 자, 데이터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child speaks라는 애에 row는 idx였죠. 그리고 컬럼은 그냥 전부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아까 9번째하고 11번째였나요? 네, 9번째하고 11번째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밑에 그죠? 5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본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나이가 9살보다 크거나 같고 15살보다 적은 아이들은 이제 그 등급을 M1을 4를 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등급을 줘 보겠습니다. 자, 요 IDX를 다시 또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9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그래서 9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ND 그죠? 그리고 child speaks의 age가 15보다 작은 경우 그죠? 그러면 IDX는 맞네요. 똑같이 이번엔 child speaks라는 요 기존에 원래 있던 요 데이터에 이제 IDX에 해당하는 로우만큼 해서 이번에는 똑같이 M1이라는 컬럼에 데이터를 이번에는 4라고 줄 거예요. 4라고 준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4라고 주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15보다 크거나 같고 21보다 작은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반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15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21보다 나이가 21보다 작은 요런 인덱스를 찾아서 이번에는 4가 아니라 3이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죠? 3이라고 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27보다 작은 요런 인덱스를 찾아서 이번에는 2라고 줄 거예요. 2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27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27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리고 얘는 1이라고 명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정보는 보시면 21개니까 뭐 다 출력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나이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구간이 9살보다 적은 아이를 5, 4, 3, 2, 1 5개의 구간을 나눈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뭐냐면 그 언어 이해력에 관련된 걸 점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언어 이해력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어린아이가 15살 어린아이는 95점에 해당하는 언어 이해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있죠? 에이지 또 26번째 26살인 애는 71 10살은 83 이런 식의 데이터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일단은 등급을 한번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얘는 1, 2, 3, 4, 5라고 나눌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걸 써볼게요. child speaks에 이번에는 요게 언어 이해력이에요. 자, 요게 언어 이해력.
이해력. 그래서 이 언어 이해력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언어 이해력이에요. 자, 그래서 로직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언어 이해력이 130보다 130 이상이면 5등급을 줄 거고요. 그리고 110 이상 130 이하면 4등급을 줄 거고요. 그리고 90 이상 그리고 110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겠죠? 말이 미만. 네. 미만이면 3등급을 줄 겁니다. 자, 그리고 70 이상 70 이상 90 미만이면 2등급. 네. 자, 그리고 70 미만이면 1등급을 줄 거예요. 등급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컬럼을 요거 줄 때 컬럼을요. 컬럼 정보는 M2라고 그냥 소문자 M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죠? (130) 이상이니까 자, 똑같이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여기에 차일드 스픽스에 달라 얘가 이렇게 해볼게요. 130 이상이면 인덱스를 찾는 거죠. idx라고 할게요. 네, 인덱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뭔가 인덱스 정보가 이렇게 나오겠죠. 없네요. 없대요. 자, 없는 idx라고 합시다. 이왕이면 없어요. 자, 없어도 없으면 그죠? 처리할 게 없지만 코드는 작성해 볼게요. 자, 아까 차일드 스피크에 어떻게 했냐면 idx 그 다음에 콤마 m2니까 m2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1이라고 했 5라고 했죠. 5. 자, 이렇게 주는데 5라고 주는데 위에선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방식도 있고요. 새로운 컬럼, 그 데이터셋에 새로운 컬럼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그 우리가 컬럼 정보 볼 때 이런 거 썼잖아요. 그죠? M2가 없죠? M2를 하나 만들어요. M2를 만들고 그 다음에 idx M2면 컬럼이죠? 그 다음에 idx 이런 로우 정보고 여기에 5라고 줘도 존재를 하죠. 자, 그런데 idx가 이런 정보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 지금 idx 인티저 0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없죠. 없으니까 얘는 그냥 놔둘게요. 현재 없는 거고요. 그럼 똑같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110 이상 그죠? 110 이상이고 그리고 똑같이 얘는 뭐보다 작아요? 뭐보다 작다? 130 미만 130 미만일 때 자, 요 idx는 어떻게 들어있나 볼까요?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4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나 본데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 M2 이렇게 가지 말고요. 아까처럼 하죠. M2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4가 들어갔네요. 그럼 아까도 그냥 M2를 콤마 M2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정보는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M1, M2.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를 해서 이제는 90 이상, 그죠? 90 이상에 110 미만, 110 미만인 IDX를 구한 다음에 얘는 3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복사하고 얘는 그 다음에 70 이상 90 미만. 자, 그 70 이상 90 미만인 애들을 IDX 걸러낸 다음에 여기는 2로 주면 되겠죠. 2로 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70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죠? 70 미만. 자, 그러면 70 미만인 IDX를 구해서 1이라고 하면, 자, 차일드 스픽스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쭉 정렬이 되겠죠. M1, M2. 그죠? 자, M1은 일정 나이 구간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등급. 얘는 뭐 나타낸 거고, M2는 언어 이해력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추가를 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 데이터셋에 토탈이라는 열을 추가하고 M1과 M2를 합산해서 한번 저장해 볼 거예요. M1과 M2를 합산을 해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표현할 때 에러가 났던 이유는 요거를 빼먹었어요. 자, 이번엔 토탈은 이렇게 해볼게요. 토탈은 IDX, 커테이션, 싱글이든 더블이든 커테이션에서 토탈이라고 하지 않고요.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일드 스픽스에 달러 한 다음에 토탈이라는 게 없죠. 이렇게 미리 만들어 줘야죠. 아까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자, 차일드 스픽스 달러 M1하고 더하기 차일드 스픽스 하고 M2.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실행이 됐죠? 자, 그리고 요거 열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336224. 그죠? 자, 그리고 리절트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일드 스픽스라는 요 데이터 구조에 달러에 리절트 없었죠? 자, 리절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문자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의를 해볼까요? 네. 그럼 차일드 스픽스에는 리절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죠. 네,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언어 발달 사항이 토탈이 3보다 작으면 매우 느리고요. 5보다 크면. 자, 그래서 3보다 작으면 리절트에 매우 느림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3 이상 5 미만이면 느림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5 이상 7 미만이면 보통, 네. 그리고 7 이상 9 미만이면 빠름. 자, 그리고 9 이상이면 매우 빠름이에요. 그죠? 9 이상이면 매우 빠름. 자, 이렇게 리절트 값을 한번 세팅해 보자는 거죠. 이미 우리 데이터셋은 보시면 리절트 부분은 구해 놨고요. 자, 3보다 작은 아이들의 인덱스를 찾아서 그 인덱스의 리절트 값을 우리가 쳐주면 되죠. 토탈.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찾은 거니까 which라는 요 명령문에서 차일드 스픽스 하고 토탈이 어떻게요? 3보다 큰 IDX 인덱스를 찾는 거예요.
3보다 큰. 그래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차일드 스픽스에 그 다음에 리절트였죠. 네, 리절트에다가 그죠? 리절트는 컬럼이잖아요. 이 컬럼 중에 idx 해당하는 그 로우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 우리는 매우 느림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또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n% 써야 되죠? 자, 그리고 이 토탈은 5보다 작은 애들. 네, 이렇게 idx를 구한 다음에 얘는 느리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똑같이 이번에는 5보다 크거나 같은데 7보다 작은 애들. 얘들은 보통이라고 정의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7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9보다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은 빠름. 그리고 마지막 9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자, 9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매우 빠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차일드 스픽스라는 애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언어 이해력이 여기 요 첫 번째 어린이 차일드 아이는 보통이에요. 근데 애가 이제 26살까지가 됐는데 얘는 좀 느린 거죠. 그리고 7살짜리가 되게 빠르죠. 그리고 42인가요? 네. 42살 42살까지 먹었는데 이런 건 매우 느리다는 거죠. 이 차일드는 차일드라고 해서 항상 어린애가 아니라 그냥 나이에 따른 그 언어 지각 능력 그런 걸 이제 수치화한 거죠. 자, 수치화했을 때 뭐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처음에 차일드 그냥 이거는 그냥 무시해 줬죠. 1번 어린애, 2번 어린이니까 1번 그러니까 인덱스죠. 앞에 있는 인덱스랑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age가 나이죠. 여기서 또 중요하죠. 데이터가. 그리고 언어 이해력.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나이에 따라서 그죠? 언어 이해력 점수가 같다 하더라도 나이가 좀 더 어릴수록 그죠? 어릴수록 언어 이해력이 좀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M1은 그 나이에 대해서 얘가 뭐 좀 어린애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즉 나이가 어릴수록 점수를 크게 준 거예요. 그죠? 나이가 어릴수록 점수를 크게 줬고요. 그리고 언어 이해력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해력 점수가 높을수록 그죠? 높을수록 이 언어 이해력은 아까 점수 구간 어떻게 줬었죠? 제가 해놓고도 까먹었네요. 자, 이 M2라는 언어 이해력은 값이 안 나요? 잠시만요. 자, 언어 이해력 같은 경우는 그죠? 높은 구간에 있을수록 그래서 결국 이걸 더해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